비트코인이 6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6일도 아니고 6개월. 많은 분들이 지금 공포에 질려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공포 안에서 오히려 봐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차트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티스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급락하고 있죠.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위험 자산을 먼저 파는데 코인도 주식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현금을 들고 있으려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이죠. 저는 평화가 좋은데 왜들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쯤에 있는지 오늘 객관적인 데이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폭락장 속에 기회는 있는가? 둘째,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셋째,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폭락장이라는 단어를 쓸지 하락장이라는 단어를 쓸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결국엔 폭락장을 선택했죠. 하락은 중간중간에 일륜적인 반등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락은 다릅니다. 물려있는 사람을 살려주지 않고 연일 그냥 내리기 때문이죠. 이런 장세에서는 현물이든 선물이든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물은 가격이 올라야 수익이 나고 선물은 하락 베팅보다는 상승으로 베팅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상당히 공경에 처해 있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세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보시는 차트는 장기 채널로 이것은 지난 시즌 고점과 작년의 고점을 연결한 채널이죠. 채널 상단에서는 명확히 저항을 받았고 중단부를 이탈한 뒤에는 리테스트를 마치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비트코인은 채널 하단을 터치하며 살짝 반등했죠. 202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1550일이 넘는 장기 채널인데 비트코인은 채널의 마지막 끝자락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하단을 지켜낸다면 반등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죠. 희망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거래량을 볼게요. 위 차트 거래량 지표는 제가 직접 만든 지표인데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14곳의 거래소 거래량을 하나로 합산해서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로 보면 최근 가장 큰 거래량은 2025년 4월 7일 비트코인이 74,500달러에 도달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위 거래량은 바로 지난달에 출현됐죠.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이탈하여 공포에 휩싸였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작년 10월 10일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알트코인이 하루에 마이너스 50% 급락했던 그날보다도 더 큰 거래량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거래량은 매수와 매도의 합계인데 즉 누군가가 팔면 반드시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뜻이죠. 공포에 던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물량을 받아가는 사람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 구간에서 최근 2위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대규모 저가의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증거이죠. 시장의 열기는 식었지만 데이터는 그 공포 구간에 누군가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 사실 저만 쓰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장세일수록 함께 힘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배포하려 합니다. 텔레그램에 입장해 주시면 지표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봉 로그 스케일 차트를 보면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하나의 추세선이 있는데 2020년 코로나, 2022년 암호화폐 침체기의 바닥 구간을 연결한 추세선이죠. 이 추세선은 그 모든 구간에서 지지받고 지지받으며 살아남았습니다. 약 380주로 7년 이상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죠.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은 이 추세선에 거의 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선의 가격이 근접할 때마다 어김없이 매수세가 들어왔죠.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년간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이 선 근처에 지금 비트코인이 위치해 있다는 건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량의 거래량, 장기 추세선, 지표들은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등이 온다 한들 하락 중 반등에 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사이클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과거 비트코인이 고점을 만들고 하락을 마무리할 때까지 약 400일이 걸렸죠. 그런데 지금의 하락은 약 150일이 진행됐습니다.
과거 사이클과 유사하다면 올해 10월까지는 조정을 염두해야 하죠. 그렇기에 채널 하단과 로그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사이클 데이터로 볼 때는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이 채널 하단에서 지지를 받으며 신고점을 갱신하고 알트코인도 덩달아 올라서 물린 사람들 모두가 탈출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은 솔직히 아직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말해주는 시간표가 아직 150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락장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다오 이론을 함께 볼게요. 다오 이론은 시장을 6가지 국면으로 나누죠. 매집,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이렇게 6가지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에는 이러한 격언이 있죠. 차트는 죽어야지만 살아난다고.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 바로 시장의 본질이죠. 모두가 포기하고 떠나야 그때서야 진짜 바닥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을 보면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매집 국면은 2022년 6월부터 12월 약 200일이었죠. 당시는 뉴스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암호화폐가 철저하게 외면받던 시기였습니다. 채굴자마저 손절치고 버티던 사람들도 극심한 스트레스에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 구간이 끝나서야 차트는 비로소 다시 살아났죠. 아직 저는 그 구간이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현재를 공포 국면으로 보는데 공포 다음에는 침체가 오고 침체 끝에는 매집이 시작되죠. 지금도 주변을 보면 아직도 코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여전히 비트코인은 등장하죠. 진짜 매집 구간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조용히 시작이 됩니다. 그 구간을 거쳐야만 차트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장기 채널 하단이 깨지면 매수는 받지 않을 겁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평균 단가를 낮추려다 자본을 소진하는 것이 하락장에서 하는 가장 흔한 실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채널 하단을 매수 한계선으로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저는 매일 단기 변곡점 알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시스템으로 파악해서 단기 매매에 활용하는 방식인데 골든 크로스에서는 상승 대응, 데드 크로스에서는 하락 대응, 골든 크로스에서는 상승 대응, 데드 크로스에서는 하락 대응, 즉 상승 추세를 겨냥한 스윙 매매보다는 단기 반등을 노리는 짧은 단타 매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호는 텔레그램에서 공유드리고 있으니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올해 10월이라는 시간표를 인정하고 멘탈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이클 데이터가 말해주는 흐름을 믿고 성급한 판단을 줄이는 것, 지금 장세에서는 그것 자체가 전략이라 생각해요. 오늘 저는 10월까지 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점을 말씀드렸죠. 또한 매수 한계선을 정해주고 상승 추세보다는 짧은 단타로 대응할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다시 가든 5만 달러를 가든 4만 달러를 가든 그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 살아있다면 지금의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잊힐 것입니다. 작년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갔듯이 이 지겹고 지치는 시간도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단기 관점에서는 텔레그램에서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입장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큽니다. 다음에 만날 땐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같이 오르는 거니까요. 이상으로 모두 마칠게요. 차티스트였습니다.